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하루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자, 어제 강한 장대 양봉 돌파를 만들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외국인들 선물 1조 8천억 정도의 매수와 함께 있었는데 굉장히 의심이 가는 상태였죠. 뭐 장중 라이브 방송이든 어제 마감 영상이든 제가 계속 안착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특히 8월물 이 포지션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물을 너무 억지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착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안착이 된다면 위로 열리는 구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최근의 흐름대로, 최근의 패턴대로 다시 되돌리거나 어떤 태세를 바꿀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하자라는 상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 과도한 오늘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어제 대량 매수를 통해서 8월 옵션물에 제한이 걸려 있는 자리까지 침범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8월물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2조 원대 2조 2,952억이나 대량 매도를 하면서 어제 샀던 거에 초과로 더 많은 매도를 보였고요. 이 같은 매도량은 외국인들이 당일 기준 선물 매도 기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요. 2010년 1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2조 2,900억에 가까운 최대 선물 매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조 2,400억까지 넘어가면서 2조 4천억까지 넘어가면서 거의 역사적 기록을 세웠었는데 이제 종가하고 시간까지 토탈 집계한 결과 2조 2,952억은 2010년 1월 22일에 보인 2조 2,965억과 비슷한 수준의 기록을 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2조 원대 넘어간 거 요 3일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2조 원의 선물 매도가 나왔던 거는 단 3일밖에 3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을 제외하고 그때마다 한 2주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2010년에는 2주 정도 추가 급락을 진행한 뒤에 급반등이 시작됐고요. 그 위치는 제가 오늘 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바로 요 자리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요 자리, 이게 2010년 1월 22일 2조 2,965억을 매도했던 그 날이고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하락을 보인 다음에 상승 랠리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예요. 그 다음에 2012년 6월 22일에는 2조 646억 매도를 할 때인데 여기서 장대 음봉 한번 만들고 나서 한 달 정도 더 추가 하락을 보인 뒤에, 좀 왔다 갔다 좀 심했어요. 대신에 한 달 정도 추가 하락을 보인 뒤에 반등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박스 구간이었지만 뭐 이렇게 2조 원 매도 이후의 상황이, 물론 이 두 가지 사례로는 다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괜히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어제는 이제 대량 매수를 했지만 계속 의심이 가는 것은 포지션이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계속 찝찝한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혹시나 되돌릴 수 있으니까 오버나잇도 안 되고 일단 지켜보자, 보고 안착하면은 그렇게 판단해서 따라가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유가 좀 센 게 나왔죠. 그동안의 사유보다는 더 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유가 나왔습니다. 피치에서 미국 장기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거 12년 만에 나타나는 일이고요. 물론 그때와는 사뭇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또 쉽게 볼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때는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초창기, 그러니까 사실 강등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한번 겪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해왔고, 또 그때마다 이러면 신용등급 강등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갖고 있던 내용들이 터진 거라서 분명히 반응은 다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현 시간에 1.2%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장중에는 한 0.7 정도까지 반영됐어요. 뭐 추가적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뭐 얼마나 낙폭을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장대 음봉을 보였으니까 사실상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으로 너무 많이 밀리긴 했어요. 일단 장대 음봉이 최근에 보인 수준에 비해서는. 그런데 나스닥이 워낙 변곡 구간을 만들고 있었고 사실 요즘에 최근에 개인들이 뭐 숏비율을 유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 달 전보다는 분명히 줄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꺾이자면 또 꺾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고 또 신용등급 강등을 빌미로 물갈이를 한번 해주려고도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물갈이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을 중심으로 2차 전지에 너무 많은 자금들이 쏠려 있었고 개인들이 그거 한번 타보자고 외부에 있는 자금까지도 유입시켜가지고 달라붙었었죠. 그거는 뭐 최근에 많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초전도체 섹터라는 초전도체 테마라는 급등주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오늘까지도 형성이 되면서 돈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 들어갔을 때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걸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반드시 꼬아놓고 흔들어놓고 혼내주러 시장은 분명히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때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렇게 흔들어두고 바로 안착하는 건 좀 빠르다. 그래서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그게 일단은 선물 매수가 1조 8천억이 어제 나왔으니까 일단은 나왔지만 좀 찝찝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직은 밑에 한 번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뭔가 준비가 안 된 채로 올라간다 해서 그 방식이 이제는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변동성 지수였죠. 공포 지수가 지금 좀 수상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공포지수 얘기를 했죠. 공포지수가 원래 어제 같은 날에는요, 그리고 그 전의 흐름에서는요,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히나 어제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와줬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편안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공포지수가 내려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보시면 자리를 지키고 붙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상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들어서 이거 급락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왜 어제 시장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냥 옵션에서 청산도 안 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땡겨 놓을까? 옵션은 350 굉장히 방어를 만들고 있는데 왜 350을 넘겨놨을까? 상당히 의문이어서 제가 8, 9월을 묶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까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철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굳이 묶어볼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다시 8월물과 9월물이 독립돼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8월물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올라갔죠. 즉 급락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 변동성 지수의 공간에 비어있는 자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면 치러 가겠네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그 시간 동안에 물갈이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맥스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밀리겠죠. 선물이 코스피도 많이 밀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도에 신흥국 랠리를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정도의 파워를 가질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몸에 난 작은 상처들,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하다가 칼에 잠깐 손가락을 조금 벤 정도 분명히 피나고 아픕니다. 그게 다 아물 때까지는 며칠이고 1, 2주고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치병, 난치병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그래서 아프고 피나고 하지만 잠깐의 통증, 며칠간의 통증 이후에는 또다시 새살이 돋고 괜찮아집니다. 우리가 서브프라임이나 과거에 진짜 큰 대세 하락장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난치병에 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려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을 이렇게 깔아두지는 않았을 거고 블랙록 자산운용 등 여타
외국계 증권사들이나 운용사들이 신흥국을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6년간 매집도 안 했을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기 위해 4분기와 내년도 장의 본격적인 정세를 위해 마지막 고통, 마지막 진통 과정을 겪으러 물갈이 파동이 한번 나오고 있다. 굉장히 가볍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족쇄 묶고, 이 에코프로나 포스코도 족쇄 묶는다고 말씀드렸죠. 자꾸만 떨어뜨릴 때마다 올라가는 반등을 줘서 양치기 패턴, 개인들에게 계속 학습을 시키고, 아 이거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라고, 떨어질 때 사면 되는구나라고 학습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쪽도 테마를 급격하게, 옛날에 그래핀 테마 같네요. 아니면 보물섬 테마 같은 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꿈의 물질 같은 걸로 현혹시켜서 급등 구간에 몰려놓게 만들고, 지금 들어온 유입된 자금들을 어느 공간에 묶어두고 그 다음에 한번 물갈이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장에 쉽게 수익을 내러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번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20년도에 나왔던 코로나 사태 때처럼요. 그때도 완전히 한 달 무너뜨리고 나서 개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할 정도가 됐죠. 아예 심지어는 뭐 굉장히 매도 베팅, 하락 베팅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개인들이 그 당시에. 그쵸? 무슨 곧버스만 타고 L자니 더블 DB니 막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저랑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들을 개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 달 동안 강하게 흔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포감에 더 이상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물갈이 시기가 한번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용장고도 좀 누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번 충격을 줘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닥이 워낙 왜곡되었고, 그동안 왜곡된 것을 한번 풀어줘야지 우리가 앞으로 더 편하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런 가볍게 올라타서 쉽게 주식을 생각한 사람들을 떨궈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약간 방해되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떨궈내는 작업을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빌미로 한번 강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나리오로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그것을 그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8월 옵션물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수하는 게 계속 아이러니했는데 결국 다시 대량 매도했다. 8, 9월 묶어보자고 한 거 다시 8월따로 9월따로 보게 됐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파생 수급이 시장 판단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강한 돌파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왜 이 상승으로 보지 않고 바로 완전 돌파하면 상승 아니냐, 돌파하면 쭉쭉쭉 뻗어 나가는 게 정상 아니냐, 왜 이렇게 자꾸만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의 어떤 변수를 또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시긴 한데, 참 그런 걸 보고 역시나 개인들은 디테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단순하게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또 한번 느꼈습니다. 수급이 우선입니다. 파생 수급은 주식 현물에 대한 수급보다 파생 수급이 결국에는 미래 베팅과 가장 밀접해요. 그 돈을, 자본을 가진 힘이 센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베팅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파악하고 해석하고 읽는 것이 가장 우리가 어떤 시장을 흐름을 판단하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8월 찝찝한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파생 수급이 시장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이게 100은 아닙니다만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른 걸로 보강을 하시고 그것보다 뒤집힐 만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8월달이 대체 어떻길래, 일단 내일 당장 있는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나게 밑으로 하방으로 베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당일에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파락을 크게 보이면 내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1.5에서 2%, 2.5 이렇게 막 크게 급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파락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또 콜옵션으로 접근할 거 아닙니까? 콜옵션이 뚝 떨어져서 출발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하락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일은 어느 정도 끼인 자리의 반등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면요.
어차피 이 이틀간의 거래를 통해서 개인들은 풋도 죽고 콜도 죽었습니다. 양쪽으로 다 죽었어요. 제가 여기서 올라갈 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하고 있다. 양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특정 범위에 묶어두겠다라는 거라서 여기서 더 범위 확대되는 것보다 진정을 하는 과정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결국에는 기준점을 잡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와르르 어제 풋옵션으로 들어갔는데 다 죽이고 그걸 가지고 또다시 돌파봉이라고 해서 콜옵션으로 오늘 다 따라 들어갔는데 아침부터 따라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다 죽입니다. 오히려 어제 버텼던 풋옵션 투자자들을 풋옵션 베팅자들을 다 살려줬어요. 오늘 위클리 풋옵션 목요일 342.5와 345에서 저점 대비 2000%가 넘는 잭팟이 나왔습니다. 2000%가 넘는 순간 급등이 나오면서 이들을 살려줬어요.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수익을 줬죠. 큰 수익을 줬었죠. 그래서 합쳐서 보면 개인들을 양쪽으로 양방으로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뭐 위클리는 사실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이 크게 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8월물이죠. 당장 다음 주입니다. 8월물의 특징을 보면요.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이 하락 무제한 코스를 만듭니다. 개인들이 또 품매도 대량으로 품매도를 들어가면서 하락 변동성에 취약하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락 변동성에 취약하고 하락 무제한 코스를 만드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만기 손익과 이론 손익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 베팅 자체가. 그래서 평소보다도 더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만기까지 꽉 채우는 포지션이라기보다는 만기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만기가 조금 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빠르면 금요일 정도에 마지노선을 한번 찍고 V턴을 만드는 그런 포지션이긴 합니다. 만기까지 꽉 채웠을 때 더 불리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유리한 구조기 때문에 만기까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청산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수급만 100% 반영이 돼서 움직인다면요. 수급은 100%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100% 무조건 의존하면 안 돼요. 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 파생 수급, 특히 8월 옵션 수급이 100%로 작용한다라고 봤을 때 시장은 3일 내일 지나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급락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수급만 100%라면 이외에 이 상태에서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그게 상쇄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확대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그날 라이브 방송에서 또 카톡방에서 제가 그때 상황을 해석해서 풀어드리면 그걸 가지고 관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돼서 뭐 그럼 맥스 범위 어디까지 생각해두고 있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진짜 시나리오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진짜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어제 끌어올려서 개인들 양쪽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물갈이 한번 제대로 신용등급 강등을 빌미로 사실 먼저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신용등급 강등 빌미로 한번 물갈이를 하자면 지난번에 322 가지 못했죠. 진짜 거기까지 열려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가지 시나리오예요. 그 전에 청산 반응이 일어나면 V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게 8월 옵션물은 그냥 하락 무제한 포지션이다. 그래서 중간에 적절하게 그들도 청산을 하고 돌리는 어떤 자리가 출현할 건데 그게 우리는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342 선물 기준으로 342 얼마 안 남아서 339 그다음에 337.5 정도 337 라인 그다음에 330 라인 혹은 332 라인 그 다음에 이제 327과 322까지 가는 이 과정에 중간중간에 계속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범위예요. 근데 이 정도 범위요. 여기 아까 전에 오늘 외국인들 대량 매도 기록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에 준하거나 그 기록적인 외국인들의 하루 매도가 나왔을 때는요. 다 그 정도는 했어요. 이 정도의 움직임은 보였다라는 거예요. 2주 정도 추가 급락했던 2010년도 마찬가지 2012년 6월 20일 한 달 정도 추가 하락했던 때도 이 정도 폭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꼭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죠. 물론 그러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청산되는 반응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청산 없이 외국인들이 계속 오늘 당일에 외국인들의 매도한 모습처럼 오로지 한 길만을 간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어두자고요. 시나리오상 어제 상승도 여기서 안착했을 때 위로 열어둔 것처럼 지금은 그 안착에 바로 실패를 했으니까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확인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지난번처럼 페이크 봉이, 사실 페이크를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월물이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으니까 뭔가 이상한 상태에서 꺾어놨고, 그러니까 이렇게 태세 전환이 일어나게 됐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갈 거라는 것을 바로 찍어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나리오상으로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변동성 지수가 확 떠오르겠죠. 그것까지도 염두를 해두시고 어디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V턴 나오고 그 수급이 뒤집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현물 투자자분들께서 돈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두 번의 반등이 나올 수, 이게 두 번에 걸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한 번에 일찍 반등을 나올 게 이게 다가 아니라 완성형을 한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수급에 완벽하게 전환, 청산이 완벽하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및 단톡방에서, 구독자 전용 단톡방 등 각자 계신 톡방에서 제가 중요한 게 있으면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현물 관점에서는 초전도체 테마가 갑자기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서남, 신성델타, 테크, 덕성, 모비스, 파워로직스, 고려제강, 서원, 대창, 원익피아니, 이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이구산업, 엑사이언시, KCS, 대정화금 등 관련될 수 있는 많은 종목군들이 생성됐고, 이 중에는 벌써 상한가를 몇 번이고 친 종목도 있지만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도 보이고요. 하지만 옛날에 보물섬이나 그래핀 같은 꿈의 소재, 꿈의 어떤 기적과 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단기간에 확 떴다가 단기간에 크게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물갈이를 하고자 할 때 일단 순간적으로 돈이 쏠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테마에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시장 물갈이라면요, 이거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하는 움직임에 단타를 관점으로 당일 끊어먹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너무 큰 욕심을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상한가에서 하한가를 돌변하는 것이 바로 테마입니다. 이런 흐름의 테마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각자 주의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오늘 요즘 참 시장 보는 게 참 어려워요. 7월 31일부터 파생시장 제도 변경 있어가지고 15분 먼저 하고 월요일 만기 월요일 위클리 옵션도 생겨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날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시스템 마비까지도 나왔고, 어제는 또 준비 안 된 8월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장을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거의 순매수 기록적으로 낼 것처럼 만들 정도로 끌어올리질 않나. 오늘은 또 바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상 기록을 거의 타이로 만들 정도로 선물 매도를 하지 않나. 아주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런 상태가 마지막 과정을 위한 굉장히 마지막 진통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하반기에서 내년도 장세로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그런 시장이 되기 전에, 이제 골디락스를 타는 시장이 되기 전에 정말 강한 물갈이 마지막 진통을 보이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이게 추세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가 바닥권을 다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틀을 한번 깨는 게 한번 사실 필요하긴 해요. 이거 일시적으로 깬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약한데? 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열려있는데 조금 약한데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빨리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받아들이면서 봤죠. 그런데 그 자리를 다시 침범을 한다면 개인들을 다시 헷갈리게 만들고 혼동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또 큰 자리를 헤쳐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물갈이가 들어올 가능성,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가면 나중에 더 좋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증시를 보면서 많이 경험을 해왔고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